이 시간에는요, 우선 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선관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얻고 계시겠지만은요, 선관위 점령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선관위 점령 임무를 받은 대령, 정모 대령, 의 입장문을 일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이 공식적인 내용이 이제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석동현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석동현 그 변호사가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 동향, 그리고 이제 생각, 요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가 아니라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 한 2, 3일 전에 나왔었죠. SNS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요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아주 마음이 좀 아픈가 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네 선동이 잘 안 먹힌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렸어요. 자, 이걸 보고 참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올 때 참 웃은 것이죠. 야, 니들 왜 이렇게 무식하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란 선동이 아니야. 내 주관적 평가와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빨리 고발해. 그러려면 확실하게 어설픈 사람들 이름으로 본인을 공격하지 말고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봐. 그러면 내가 무고죄로 싹 다 고발해 버릴 거야. 딱 나왔어요. 조용하네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보 역할을 받은 석동인 변호사도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40년 지기다 해서 뭐 대선 때보다 상당히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등으로 이제 평동 사무처장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니까 민당들이 어설프게 실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법률적으로 무슨 고발한다 하면 이거 반드시 무고죄로 고발해야 돼요. 자,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명예훼손이야. 해갖고 가세인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시윤 변호사가 너 무슨 소리야? 너 왜 거짓말해? 무고죄로 싹 고발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석동현 변호사 과감하게 고발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되게 성원을 지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MB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서요, 곧 회동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일요 서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은요, 자, 이럴 때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적으로 딱 회동을 해라. 그래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일 이제 어른이 이제 MB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다시 이제 딱 단일대우로 해서, 아니 이게 이재명 같은 인간이 48%니 뭐 37% 이게 도대체 나라를 망가뜨려도 유만부동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러니까 이제 MB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뭐 주변 장부들도 뭐 저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 그렇죠? 상식 이런 데서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 많이 하지 말고 무조건 단일 대우, 그리고 이재명 같은 12개의 범죄와 이미 전과 사범 16개 범죄를 지은 인간이 이거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국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단결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산 지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냐? 이 아파트 단지에요. 대거 이 전단이 쫙 뿌려졌어요. 집집이 가까워 다 이렇게 왜 문간에다가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전단을 쫙 뿌리고 있는데, 요 전단은요, 최근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려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 2명이 윤 대통령의 계엄 오직했어야 그랬겠냐. 충분히 이해가 가도 남는다. 이런 취지의 대자보를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자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MB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직했으면 하는
요 수식어가 다른 계엄의 필요성, 절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찬탈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내란이라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내란이 뭔데요? 권력 뺏어오려고 폭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든 뭐든 간에 불법으로.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내란이 됩니까? 예. 제가 상식적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이 짚는 걸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뭐 헌법 몇 조, 내란법 몇 조, 무슨 개헌법 몇 조, 요게 들어갔을 뿐이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요 전달에 담아서 뿌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계엄령의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의 부정선거 이거잖아요. 자,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보도할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정선거의 유무,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그다음에 실질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이런 거와 관계없이 쪼매는 부정이라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부정하면 이재명 딱 이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요거 부정 무슨 부정이 됐든 이제 부정선거든 뭐 부정부패든 하여튼 부정한 관계 남녀 관계든 전부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이상한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예, 지금 얼빠진 여자들 많잖아요. 등등 모든 부정 이거는요 전부 이재명 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정선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아니 어떻게 0.73%로 저 2등을 가냐고요. 7.3%도 작고 최소한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모든 이제 여론조사 사전 결과를 보면 한 10에서 15% 나야 되는데 이게 0.73%가 말이나 되냐. 여기에 부정선거에 딱 원인이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도 딱 집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 없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그럼 봤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란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0.73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건데 이 선관위 이것들은요. 너도 그럼 부정선거를 해서 0.73% 이상으로 0.73%라도 이긴 거야. 이따위 생각하는 게 이게 국가기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노태하기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체포했어야죠. 왜? 계엄군은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잖아요. 요 문바 이 노태하기. 예. 이게 이제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 다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요 노태하기 체포 계획이 들어가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정선거의 원조 책임자 중에 하나가 노태하기다. 요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잡아갈, 그러니까 체포할 사람이 25명 정도가 됐다. 예, 25명 정도가 됐다. 요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요거, 그리고 말이 또 하나. 노태하기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을 갖다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였다.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 특수단에서 지금 조금 전에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그동안에 이제 이 정대령이 밝힌 대국민 담화문, 대국민 입장문 여기에서도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두건 또는 케이블 타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의 비슷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 노태학도 체포하고 이름이 한 25명 정도를 받아 적었다. 예, 정대령이 받아 적었다. 이거를 지금 경찰에서 전부 다 정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 예, 문정호 계엄사령관인가요? 요 문사령관이 직접, 계엄선포 직후에 선관위 직원의 이름하고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고, 이게 대충 한 25명 정도가 된다. 자, 그래서요, 요 25명 정도를 받아줬고 다 했는데, 이제 직접 선관위에 도착해서는 지금 이제 선관위 직원 명단을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대체적으로 직원 명단을 보면 사진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한 5명 정도 적었다. 요게 이제 선관위에서 조작한 핵심 인물이다. 요렇게 이제 장재현 박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명 정도를 이제 체포 대상자로 적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요,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작전이요, 4일 일찍 새벽 4시 반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요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김영현 장관하고 문 사령관하고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이 선관위에 대한 그 점령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문상호, 그 다음에 이제 노상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 부정선과 관련된 선관위 관련 점령 동향 이게 나올 텐데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열불이 났습니다. 아, 그래? 고발해. 입니다. 대신에 책임자가 지금 이런 고소고발 계획을 밝혀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윤 대통령도 경찰, 검찰, 공수처,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조사받으러 와라. 헌재 포함. 또 뭐 왜 탄핵 심판 소리는 또 접수를 안 받느냐. 얘기해도 까딱없이 절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성원을 보내고 있어요. 축하가 아니라 이 지지 번호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4회 생일했는데도 좀 64회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을 계속해서 꽃들이 수천 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공보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갖다 고발해? 그럼 우리한테 염장질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석동현 그 변호사는요, 더 강하게 맞받아쳐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가 자원이 아니고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꼭 고발하라. 예. 자,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물리 해석상 맞지 않다. 당연한 것이죠. 아니, 지나간 것을 어떻게 선동해요? 끝나버렸는데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란 선전 역시 물리 해석상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서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다. 그러면서요,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변호인이 아니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계를 안 내고 구성을 준비 중인 상태다. 이렇게 막 받아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이 공조수사본부가 25일 날 아침 10시에 출석해라. 이 요구에 대해서는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나는 모른다.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에 대한 이 맞불이냐면, 이 반박이냐면요,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수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12개 범죄인 전과 사법 이렇게 붙여야 돼요. 예. 그리고 징역형이 확실시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이재명의 그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성명을 내놨냐면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대변인을 처처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고 전후 과정을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했다. 이거야말로 내란 선전이 아니냐. 자, 무식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는요, 반드시 탄핵을 이뤄내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거 뭐라고 얘기한 거는 기분도 나쁘고요.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끝까지 탄핵을 완수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맞받아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소추단의 대리인단은요, 공동대표가 김희숙, 예, 문재인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다음에 송두환 헌법재판관, 그다음에는 이광범 고법부장판사, 그리고 실무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게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요.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위기와 관련해서 MB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동하는 극비리에 지금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요 서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왜 만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야 뭐 이미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전직 대통령 간에 이제 좀 악연도 뭔지 다 아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일요 서울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두 분께서 만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곧, 그러니까 내주쯤이 되겠죠. 연말 또는 안 되면 늦어도 연초에는 만난다. 그러면 만나고 나면 그 만난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발표할 내용과 형식, 지금 현재는 논의 중에 있다. 이 정도면요, 상당히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 어떻게 국민에게 내놓냐는 무슨 뭐 담화문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두 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 대화 내용을 밖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밖으로 그냥 공부하는 순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 두 분의 이 회동 내용은 밝힌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담화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제 회동의 결과물을 좀 너무 큰 모양새로 그렇게 하면 또 이거 뭐 좌파들이 말이죠. 또 들고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무조건 만나는 것 자체가 또 야당의 공격을 주겠죠. 공격이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은 공격을 무서워할 때는 아니고, 공격을 받더라도 좀 우리가 다시 재반박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담화문, 결과물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이죠. 두 분께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 거기 이제 배석자들 수 있고 이제 그 발표할 사람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장을 잘 만들어서 이런 걸로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요렇게, MB 대통령 요렇게. 자, 그래서 무조건 오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MB 대통령 만났을 때도 한동훈이한테 야, 단일 대우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이고 단일 대우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요게 이 배신자가 지가 착각해가지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야말로 똥볼 차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왜 만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의 과거 이런 악용들이 많았고, 뭐 공천 과정에서 친박 공천, 뭐 친이 학살 뭐 등등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BBK 고발하고 또 다스 이것도 고발하고, 또 이제 그 MB 쪽에서도 또 박근혜와 이제 과거에 좀 스캔들 이런 것도 좀 공표하고, 이런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과거의 흔적들은 물론 남아있겠지만은요. 자, 전직 대통령이만큼 더군다나 우리가 적이 이제 선명하게, 이재명이라는 적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조국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이제 영장에 구속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여 있는 그냥 적이 아니라 또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야를 합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보수 통합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다 정권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련한 그런 경륜을 가지고 현 상황을 지금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 우파들의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금 옹호하는 그런 이제 전단지가 지금 쫙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파트 옆에 문틈에다 이렇게 끼워놨어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한다. 그래서 여기 다 보이시잖아요.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
6월에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명씩 탄핵. 그리고 이재명 방탄 판사 겁박하고 검사 탄핵. 네 번째가요. 행안부 장관하고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장관도 탄핵한다. 그 다음에 마약 범죄의 주요 예산과 민생 치안 유지 예산 완전히 삭감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국회의원이 2025년도에 연봉 인상으로서 1억 6천만 원씩이나 받아먹는다. 일곱 번째, 재대책비는 1조 원이나 삭감당했다. 그리고 심해가스전 개발 시험 사업으로다가 총 44조 1천억 원이 삭감이 됐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당 맞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군 초급 간부 봉급, 그 다음에 수당과 당직비를 인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란죄는 내란죄 이꼴 민주당이다. 이런 도시 성립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요거 탄핵은 불법 탄핵이다. 절대로 불법 탄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이런 취지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느냐. 요 전단지가 지금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쫙 지금 배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북한으로 보내던 삐라가 남쪽이 더 급해서인가 부산 쪽에 뿌리고 있나 보네. 이런 조금 이제 비아냥 그런 글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글씨로도 아까 오죽하면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은 지금 내란죄 이퀄 민주당, 불법 탄핵 용납 불가와 같은 문구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경찰청 수사본부에 이 아파트 단지 배포 전단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누리꾼들은요. 빨리 잡아서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내용 알면서 지금 인쇄한 업체도 같이 처벌받아라. 적극적인 내란 동조, 내란 선동이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더 무섭다. 저런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 알긴 하는가. 지능 문제다. 이런 식의 댓글을 올려놓아서 불평을 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제 방송, 심야 방송도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